자, 오늘은 이제 파동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파동. 자,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뭐 요 근래에도 한번 지진 밤에 느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약해가지고 지진이 그렇게 크게 뭐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뭐가 쏟아질 정도로 그렇게 흔들린 적은 근래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흔들려서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도로가 완전 뒤집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때 진동이 멀리 떨어진 곳까지도 전달이 된다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진동이 어떠한 이 A라는 지역에서 만들어진 이 지진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이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도 어떻게 진동이 전달이 되는지 오늘 이 파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배웠었던 내용이 소리의 발생, 우리 초등에서 배웠었던 거. 소리가 나는 물체는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떨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대. 맞아? 이거 배웠었어? 초등 때? 떨림. 몰라, 선생님도 하도 오래돼서 이런 게 배웠는지. 자, 소리가 나는 물체는 떨림이 있다. 소리의 세기와 높낮이, 물체를 세게 칠수록 세게 치면 어때? 큰 소리가 나게 될 거고 떨리는 물체의 길이가 길수록 높은 소리가 날까 낮은 소리가 날까? 높은 소리요. 볼까? 자, 얘를 떨릴게. 떨리는 게 짧아. 짧은 애가 높은 소리가 나네. 맞아? 물체가 길수록 낮은 소리가 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연못이 있어. 거기에 잔잔해. 바람도 불지 않았을 때 거기다가 지우가 돌을 딱 하고 던졌어. 그러면 이 잔잔한 연못에 이렇게 돌을 하나 딱 집어 던지면 뽕 하면서 여기에 동심원을 그려면서 어떻게 돼? 물결이 퍼져 나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치? 이거 안 던져봐도 우리는 지금 던져보지 않더라도 여기서 해봐도 되는데 이렇게 물결이 퍼져나가는 똑같은 원의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 이렇게 한 곳에 아까 돌이 떨어진 이 한 곳에서 만들어진 진동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파동이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한 곳에서 만들어진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파동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대표적인 이러한 파동은 금방 물에다가 뭘 던졌었을 때 생기는 물결파도 파동이 될 거고 그 다음 아까 시작할 때 얘기를 했던 지진파라든지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이런 소리 또 다른 말로 이제 음파라고 하는 것도 이 파동의 한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본 전파라든지 이 빛도 다 같은 파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데 진동이라는 것은 흔들려 움직이는 것을 진동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혹은 전기장이나 자기장 등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과학적인 용어로 진동이라고 얘기를 한다.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냥 기본적인 개념 무슨 뉘앙스인지는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파원과 매질이라는 그 개념도 같이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아까 돌을 던졌다라고 했었을 때 돌이 딱 떨어진 것부터 어떻게 되니? 이런 식으로 물결파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처음에 어디로 떨어졌을까? 여기로 떨어졌으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뭐가 물결파가 이렇게 퍼져나간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이런 식으로 파동이 처음 만들어진 곳 여기를 우리는 파원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파동이 만들어지는 근원 시작되는 곳 거기를 파원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을 우리는 매질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매질 전달해주는 물질.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말을 하지 말을 하면 소리라고 했어 음파라고 했어. 그게 이제 퍼져 나갔었을 때 이 매질이 뭐가 되겠어?
아니지. 쌤, 아니지. 입에서 지금 너 귀까지 사이에 뭐 있는데? 공기요. 공기가 매질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여기다 이렇게 귀대고 있어. 귀대고 있으면 저쪽에서 똑똑똑 하는 소리가 다 들리겠지. 그럼 매질이 뭐가 됐지? 나무가 될 거야. 물속에서 말을 할 거야. 잘 들리진 않는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소리가 들리겠지. 그럼 뭐가 되고 물이 매질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지진파의 경우에는 지각, 땅이 그 매질이 될 거고 소리는 매질은 주로 공기가 될 겁니다. 왜? 우리가 나무에다 대고서 얘기를 하진 않을 거야. 그 너희 뭐가 됐어? 그 종이컵에다가 구멍 살짝 뚫어놓고 실 매달아 놓고서 해가지고 무슨 그런 전화기 만들어서 놀잖아, 애기들. 거기가 뭐야? 그러면 매질이 실이 되겠지. 파도의 매질은 물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물결파의 매질, 물, 소리와 음파는 고체, 액체, 기체 다 해당이 될 건데 주로 기체가 될 거고 지진파는 땅, 지각이 매질이 될 겁니다. 용수철의 파동 이따 나오겠는데 용수철이 매질이 될 거고 빛이나 전파는 매질이 없는데도 전달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특이하게 얘는 매질이 없어도 빛이라고 하는 파동, 전파라고 하는 파동은 전달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원과 매질, 이 파동이 파원으로부터 이제 멀리 퍼져 나간다라고 했었을 때 이 파동이 퍼져 나갈 때는 이 매질이라고 하는 얘는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다라는 겁니다.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이 파동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이 특징 꼭 기억을 해둬야 돼. 파동은 자 가운데 딱 돌 떨어뜨렸어. 그러면 파동이 이렇게 퍼져서 어떻게 파동이 퍼져서 나가는데 이동을 하는데 바깥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여기 매질은 그 파동을 따라서 같이 움직이지 않아. 그냥 제자리에서 뭐만 한다? 진동만 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봅시다. 여기에서 물결파, 파도가 친다라고 했으면 파도가 이쪽으로 이렇게 친다라고 칩시다. 물결파가 어느 방향으로? 이쪽. 너희가 봤었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물결파가 파동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매질은 뭐라고 했어? 이 파동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했어. 어떻게 했어? 제자리에서 위아래로만 움직이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파도가 이렇게 쳤어. 파도가 이쪽 방향으로 쳐서 어떻게 되니? 물결파가 이쪽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매질은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하기 때문에 여기 장난감 오리가 있다라고 하면 이 오리는 밑으로 가라앉았다. 그러니까 물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것만 반복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선생님이 축구를 하다가 거기 물가에 떨어뜨린 거야. 축구공을 초등학교 때 그 옆에 호수가 있었거든. 거기에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거기를 갖고 들어가지는 않을 거잖아. 젖으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되겠어? 막대기를 갔다 왔는데 좀 멀어, 막대기도. 그러니까 머리를 쓴 거지. 자, 공이 있으니까 저쪽에다가 돌을 던지면 거기가 출렁출렁한 파동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올 거라고 하고서 던졌어. 던졌는데 그 파동이 너무 작은 거야. 야, 파동이 너무 작은 것 같아. 라고 돌을 큰 걸 쳐서 던졌어. 열심히 던졌어. 그런데 공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하고 오지 않았어. 그러면서 어떻게 했게? 누가 하나 이렇게 신발 벗고서 들어가서 끄집어 왔단 말이야. 근데 안 하냐. 나는 성격이 급한 애가. 이게 뭐야 하고 가서 갖고 왔는데 그때 이걸 알았으면 안 던졌겠지. 왜? 파동이 이렇게 퍼져 나가더라도 그 파동을 따라서 매질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돌을 던져도 아무리 세게 던져도 질량이 많이 나가는 돌을 던져도 절대 그 공은 바깥으로 밀려오지 않는다라는 거 알았으면 안 그랬겠지. 야, 어른한테 부탁을 하든지 더 긴 막대기를 그냥 들어가야 돼 라고 했겠지. 열심히 던지고 안 됐어. 근데 몰랐어. 왜 안 되는지. 지금 보니까 그게 뭐야? 이 매질이라는 것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파도의 그 파동은 물체를 흔들거나 부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이 파동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안에 가면 이 절벽이 이 파도에 의해서 깎아놓은 것처럼, 혹은 리아식스 해안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얼퉁불퉁하게 깎이고, 그 다음에 막 기둥 모양으로 막 굴도 만들어지고 하는 그러한 절벽이 우리나라 남해에 있단다. 제주도에서 비슷한 거 본 거. 제주도에도 있지. 제주도에도 있어. 무서워요. 그럼 여기에 파도가, 이 파동이 에너지로 전달하기 때문에 가서 어떻게 돼? 여기를 계속 깎는 거야. 이게 뭐 1, 2년이 아니라 1, 20년이 아니라 수백 년이 아니라 수천 년, 수만 년에 걸쳐서 이렇게 여기를 어떻게 깎아서 어떻게 되니? 해안의 암석이 아주 독특한 모양으로, 아주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파동이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파동이 전달하는 에너지의 예 한번 봅시다. 파력발전소라고 해가지고 이 바닷가에서 파도가 센 곳에서 발전기를 설치를 하면 거기에 파도가 와서 뭘 하니? 이 터빈을 돌리게 돼. 터빈을 돌리게 되면 너희 학교에서 이거 만들었다면 이걸 똑같이 어디다가 놓는 거야? 파도가 치는 곳에, 혹은 조수간만의 차라고 해서 민물이 들어오고 썰물이 들어오고 하는 곳에 이걸 설치하면 걔가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얘를 돌려가면서 뭘 만들어? 이렇게 전기를 만드는 이 발전기의 발전소 역할을 할 수가 있어.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지. 이게 파력발전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파동에 의해서. 그 다음 마이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지. 음파가 전달될 때 생기는 공기의 떨림이야. 그래서 이거를 마이크에서 미세한 전기 신호로 변환을 하는 것도 여기에 파동의 전달이 얘기가 될 거고, 자, 지진파도 마찬가지야. 지진이 발생하면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그 진동을 느낄 수가 있지. 그래서 뭐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문이 흔들리고 하는 것들이 다 왜 그런 거야? 이게 파동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건물도 무너지는 경우도 이렇게 파동이 전달되는 뭐 이런 게 있구나라고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우리가 파동을 이용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제 소리, 같은 말로 음파야. 소리 음파라고 얘기를 할 건데, 소리 음파 얘기를 하는데 어군 탐지기야. 어군 탐지기가 뭐냐면, 이제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배 타고 나갔었을 때 어느 쪽에 물고기들이 많이 몰려져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탐지기야. 그래서 거기 가서 그물을 쳐야 잘 잡을 거 아니야. 맞아? 이런 어군 탐지기가 소리의 파동을 이용을 한 거고, 그 다음 초음파 진단. 이제 임신했었을 때 아기들 이제 제대로 생겼는지, 발생이 잘 일어났는지, 머리 둘레 재고, 그 다음에 목 둘레 재고, 막 그런 것들을 이 초음파 진단기로 알 수 있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 발생 과정이 막 일어나게 되면 손가락 10개가 다 있는지도 다 확인할 수 있고, 성별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런 것들. 이 초음파 진단기가 이제 소리 음파를 이용한 거. 그리고 자동차 후방 감지기, 소리 나지, 막 삐삐삐삐삐 소리 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요 파동, 소리의 파동을 이용하고, 돌고래는 서로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게? 초음파라고 하는 것을 서로 주고받아. 이거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런 어군 탐지기 같은 초음파 진단기를 만든 거지. 얘에 따라 해서, 돌고래에서. 그 다음에 비다고 전파 봅시다. 전등이나 휴대전화 통신 같은 것들, 아까 선생님과 리모컨을 열심히 켰는데 이런 리모컨이나 엑스레이로 우리의 몸 상태, 뼈가 어떻게 부러졌는지 뭐 그런 것들을 볼 때 사용하는 엑스레이.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전자레인지도 이게 전파를 이용한 거다. 라디오 방송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파동을 이용하는 예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음파 많이 이용을 하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영역이 정해져 있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근데 여기 2만 헤르츠 이상의 소리를 우리는 초음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음파 세척기가 뭐냐면 그 안경점 가면은 이거 갖다가 넣고 찌 소리 하면서 이게 뭐니? 초음파가 얘를 때려. 그럼 여기에 뭐요? 찌꺼기나 불순물들, 더러운 때가 빠지게 되지. 그걸 이제 초음파 뭐라고 해?
세척기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귀걸이나 막 반지, 목걸이 같은 것도 너무 막 때가 막 나오는 것들, 그다음에 태아를 진단할 때 쓰는 아까 그런 초음파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용을 한다라고. 아까 파동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 파동? 한 곳에서 만들어진 진동이 음. 주위로 퍼져나가는 거. 자, 이런 파동을 한번 우리가 눈에 보기 쉽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 볼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파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파동의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요 파동을 나타냈었을 때에 요 표현한 것들을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자, 파동이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거야.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낮게, 혹은 여기는 이런 식으로 좁게, 혹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이 파동이 표현이 될 건데, 이때 파동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뭔지를 보게 되면, 아까 그 매질이 이동을 한다라고 해서 매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했었을 때, 매질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을 때 여기 매질이 진동하는 폭을 진폭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매질이 진동하는 폭, 자, 진동하는 폭, 여기 진동의 진, 폭 붙여서 진폭이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 그러면 이 파동의 가장 높은 데를 마루라고 표현을 해. 그러니까 여기도 마루, 여기도 마루. 지금 파동의 가장 높은 부분을 우리는 마루, 가장 낮은 부분을 우리는 골이라고 표현을 할 거야. 그러니까 골 있고 마루 있고, 골 있고 마루 있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지. 감동이야? 왜 울고 있으면? 또 건조해? 자, 이런 식으로 파동을 표현할 때 이 물결파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됐었을 때 여기 맨 밑에를 골이라고 하고 요 맨 높은 곳을 마루라고 할 건데, 거기를 딱 중간을 이렇게 나눌 거야. 중간. 그걸 진동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중심으로 이렇게 낮아졌다가 높아졌다, 낮아졌다가 높아졌다 얘기를 할 건데, 얘를 뭐라고 한다? 여기 밑으로 위아래 위치가 위아래로 했을 때 이 0이 되는 여기를 뭐라고 해? 거리? 여기를? 아니, 여기 진동의 중심이라고. 이게 진동의 중심이라고.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마루까지의 여기 수직 거리, 혹은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밑에 여기 뭐지? 골까지의 이 수직의 거리, 둘이 똑같겠지. 이 거리를 뭐라고 해? 진폭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진폭이라고 하면 마루에서 골까지의 거리, 얘를 진폭으로 많이 오해를 해. 어디야?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골까지 혹은 마루까지의 수직 거리를 진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에서 마루까지의 길이의 얼마가 될게? 절반이 되겠지. 2배가 아니라 절반이 되겠지. 2분의 1배, 2분의 1. 마루에서 골까지의 거리의 절반이 뭐가 된다? 진폭이 되겠다. 매질이 진동하는 폭이야. 그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까지, 혹은 진동의 중심에서 골까지의 거리, 이 거리가 같을 거니까 이거를 진폭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마루부터 골까지는 뭐라고 불러요? 마루에서부터 골까지 파장의 반. 파장의 반. 자, 이거 맞아, 바로 파장 얘기를 하려고 했어. 여기 골하고 마루하고 마루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혹은 골에서 골까지의 길이를 파장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마루에서 골까지는 파장의 반이 될 거니까 파장의 2분의 1, 파장의 반,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 마루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골 지나서 마루까지 왔어. 이 길이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혹은 골에서부터 다시 골까지, 그러면 여기 골에서 골까지 여기를 우리는 이 길이를 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니? 여기까지 입력을 해놔. 이번에는 주기와 진동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야.
자, 파동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야.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파동이 진행을 할 텐데 매질이 한 점이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주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매질의 한 점이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진동수라고 하고 단위 헤르츠를 사용한다라고 했어. 용수철로 파동 만드는 탐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파동의 파장, 그 다음에 진폭, 진동수를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바닥에 모눈 종이를 깔아둔 다음에 얘를 두 사람이 양쪽에서 이 기다란 용수철을 잡고서 한 사람이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 볼 거야. 그랬을 때 파장이 1m인 파동, 진폭이 0.5m인 파동, 진동수가 2Hz인 파동을 각각 만들어 볼 거야. 여기 보니까 파장이 1m, 진폭이 0.5m, 진동수가 2Hz인 파동을 각각 만들어 볼 거야. 그 다음에 만들어 본 다음에 얘를 스마트 기기로 파동의 한순간을 촬영을 해 볼 거야. 그래서 파장과 진폭을 측정해 볼 거야. 왜냐하면 이걸 흔들어 놓고 이걸 바로바로 보기가 힘드니까 스마트 기기 찍어 놓고 영상 찍어 놓고 이제 천천히 분석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기와 진동수를 측정한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용수철 같은 경우는 굵기 한 팔뚝만한 그런 굵기로 길이가 1m 이상 되는 이거 가지고 실험을 할 거니까 끝에가 날카로우니까 장갑 조심해서 실험하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사진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파동이 형성이 됐는데 이때 마루와 마루 사이의 그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라고 했냐 아까? 파장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어. 파장. 마루나 마루 사이에 혹은 골과 골 사이가 이제 파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 길이가 파장이라고 했고, 그다음 진동의 중심. 지금 여기서 이렇게 흔들면 여기 진동의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지? 진폭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마루까지의 거리, 진동의 중심에서 어디 골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진폭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니? 네. 자, 그러면서 1초 동안 용수철을 흔든 횟수를 측정을 할 거야.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1초 동안 몇 회를 흔들었는지라고 해서 뭐를 알 수가 있어? 1초 동안 진동수도 알 수 있대.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를 우리는 진동수라고 알 수가 있겠고, 이 진동수를 알면 이 진동수의 역수지, 얘가 뭐야? 주기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안 배웠어. 앞에서 배우고 왔어야 되는데 이게 1초 동안 얼마만큼 흔들었는지를 우리는 진동수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 진동수의 역수가 뭐야? 주기분의 1이 된다라는 거 이제 앞에서 배울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영상을 이렇게 용수철을 파동을 만들어서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파장, 진폭, 진동수, 그 다음에 주기까지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매질의 한 점이 1초 동안 움직이는 횟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진동수라고 얘기를 할 거야. 진동수. 1초 동안 이 매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몇 번 하는지 요걸 알면 바로 진동수와 주기는 서로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주기까지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용수철을 좌우로 크게 흔들 거야. 얘를 크게 흔들 거야. 크게 흔들려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 파1이 될 거고, 파1이면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게 파동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 엄청 커지겠지. 이걸 어떻게 돼? 좌우로 크게 흔들면, 이렇게 흔들면 여기서 이렇게 생길 거고, 얘를 크게 흔들면 이렇게 생기겠지. 그러면 파동의 중심에서 진폭은 어떻게 되겠어?
커지게 되겠지. 오. 좌우로 크게 흔들면 파동의 진폭은 당연히 커지게 될 겁니다. 용수철을 빠르게 흔들 거야. 빠르게. 자, 1초 동안 이렇게 흔들고 1초 동안 이렇게 흔들 거야. 그러면 1초 동안 진동수가 커질 거라고. 네. 진동수가 커지면 주기는 어떻게 될까? 작아져요. 작아지겠지. 그러면 용수철을 빠르게 흔들는다? 그러면 진동수가 증가를 한다라고 할 거야. 그런데 진동수와 주기는 어떻다고 해서 반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진동수가 커지면 주기는 어떻게 돼? 작아져요. 작아진다라고 해야 되니까 틀렸어. 자, 용수철을 1초에 2번 흔들면 용수철의 파동의 진동수는 2Hz가 된다? 예, 맞아. 일단 앞에 가서 다시 설명할 테니까 1초 동안 흔들린 횟수가 진동수가 될 겁니다. 그 진동수를 우리는 뭐라고 나타낸다? 헤르츠라고 나타난다. 아까 잠깐 얘기만 하고 왔으니까 자, 올라가래. 이따 가서 다시 설명. 자, 오른쪽 용수철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한순간의 모습을 나타내. 시간이 흐르면 A, B, C는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화살표를 표시하다라고 했는데 이걸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하고 왔어. 다시 가서 설명을 할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파동의 진행 방향이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파동이 이렇게 생겼어. 그럴 때 여기 보니까 매질의 이동이 이렇게 내려간다. 여기는 매질의 이동이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얘를 어떻게 그리냐면 다음 지금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 원래 가지고 있는 파동 옆으로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게 다음 파동이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형태라고 보면 될 거야. 그러면 자 원래 파동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파동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여기 있던 애는 지금 이쪽으로 내려니까 매질이 어떻게 되겠어? 밑으로 내려오지. 여기 있던 게 사라지고 여기 있으니까 매질이 어떻게 돼? 이렇게 내려오게 될 겁니다. 지금 원래 있던 파동이 이거야. 다음 요 점선이 뭐라고 했어? 파동이 이동이 된다라고 했어.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그러니까 파동이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이 파동의 형태가 오른쪽으로 조금씩 옮겨간다고. 오른쪽으로 옮겨가니까 거기 있던 매질이 여기 있던 매질은 내려오고 여기 있던 매질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탐구로 가서 그대로 이걸 적용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될 겁니다. B도 밑으로 내려오지. C는 위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B도 올라가지? B도 올라가는 거지. 여기 있던 게 위로 올라가지. 자, 똑같은 파동의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 놓고 살짝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매질이 어떻게 돼?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3번 봅시다. 자, 여기를 잡고 흔들었어. 여기가 파1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 매질은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 위아래에서 진동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제자리에서 진동한다. 이건 맞는 거고. 자, 지금 파1이 여기니까 어디로 이동을 하겠어? 오른쪽에서. 파동의 진행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될 거니까 왼쪽에 얘가 틀렸네. 리본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은 서로 어때? 수직? 맞네. 그래서 답은 뭐야? 기억되네. 여기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탐구를 자, 위에서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 매질의 한 점이 1회 동안 여기까지 한번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주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때 한번 마루에서 시작해서 마루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주기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매질의 한 점이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우리는 진동수라고 얘기를 할 거고, 단위는 헤르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럴 때 여기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이 주기와 이 진동수는 서로 반비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 되겠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이따가 문제 풀면서 이거 이용을 해놓은 방법 있을 건데 진동수 헤르츠는 주기니까 시간이지. 시간분의 1이 된다. 초야 초. 이거 꼭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동의 속력을 한번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속력이 뭐니? 속력 맨날 하지. 하도 해가지고 까먹지도 않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을 우리는 속력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맞아? 그럼 파동의 속력도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지. 파동의 속력이라고 하면 파동의 거리야. 거리가 뭔데?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했어? 파장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똑같이 놓을 거야. 즉 파동의 속력이라고 했었을 때 이 속력 거리가 나타내는 게 이 파동에서는 뭐라고 했어? 마루에서 마루까지, 골에서 골까지를 파장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거리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파장 집어넣게 될 겁니다. 이건 이해되겠지? 이 속력으로 이제 우리가 이 파동에다가 그대로 똑같이 집어넣을 거니까. 그럼 시간은 뭔데? 아까 시간은 뭐가 있었어? 주기였잖아. 매질이 한 점이 1에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뭐라고 했어, 지우야? 주기라고 얘기를 했어. 그 시간이 여기엔 뭐야? 우리 파동으로 얘기하면 이 주기가 된다라는 거야. 뭘? 파장을 주기로 나눠준 값이 뭐가 돼? 이 파동의 속력이 되겠다. 파동이 단위 시간 동안, 즉 1초 동안 이동한 거리, 파장을 뭘로? 주기로 나눠서 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다 다시 쓸게. 선생님이 그대로 쓸게. 속력, 여기 파동의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분의 파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야. 이동한 여기 거리, 단위 시간 동안. 그러면 얘를 조금 바꿔서 한번 표현을 해볼 거야. 그러면 얘는 파장 곱하기 주기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맞아? 그러면 그 바로 위에서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라고 얘기를 했어. 주기분의 1이라고 했지. 얘랑 같지. 그러면 주기분의 1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되겠어? 얘 집어넣으면 되겠지. 진동수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잘 봐야 돼. 속력, 파동의 속력이라고 얘기를 하면 파장 곱하기 주기분의 1이야. 즉 파장 나누기 주기인데 이 주기분의 1은 뭘로 바꿀 수가 있어? 진동수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분의 1 대신 진동수는 없으니까 파장 곱하기 진동수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야. 파동의 속력을 구할 때 보니까 파장 주기, 근데 진동수가 안 나와. 근데 주기는 알려줘. 그럼 뭐야? 여기 주기는 알려줘. 주기는 몰라. 근데 진동수는 알아. 그럼 뭐야? 이 주기분의 1이 진동수니까 갖다가 여기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야. 요게 이제 이 파동 부분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야. 이거 가지고 뭘 할 건데? 진동수를 구하거나 아니면 파장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이 속력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 어려워. 이게. 자, 그러면 그래프가 나올 거야. 그래프로 이제 모든 걸 표현을 했었을 때 여기 보니까 위치와 이 거리와 위치, 그 다음에
시간과 위치 두 가지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거. 자, 그래프가 두 종류밖에 없어 여기는. 그랬을 때 여기는 둘 다 위치니까 뭐를 봐야 되냐면 여기 가로축에 거리가 있느냐, 시간이 있느냐 요거를 잘 보고 파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거리 위치 그래프 보면은 여기 어느 한순간의 파동을 뭘로 나타낸 거야? 거리에 따라서 나타나게 된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뭐야? 마루하고 마루의 이제 파장의 크기를 나타나게 될 겁니다. 파장. 진폭 구하라고 하는 거. 진폭. 여기 뭐라고 했어? 여기 진동의 중심에서 골까지. 진동의 중심에서 뭐? 마루까지를 진폭이라고 했으니까 이 진폭이 몇 미터냐, 몇 센치냐 구하고. 그다음에 파장이 거리가 얼마냐라고 알아내는 문제. 그냥 그래프 놓고 여기 뭐 있어? 밑에 숫자가 다 적혀져 있으니까 그것만 파악하면 될 거고. 자, 오른쪽에 보면 시간과 위치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여기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의 그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라고 해서 주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기. 주기. 그다음 여기 말고 이제 시간을 알려주면서 여기 몇 초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야. 그러면 진동수는 뭐라고 했어? 1초 동안 내질이 진동한 횟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 이제 보는 거 이따가 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곳에서 만들어진 진동이 주위로 퍼져 나가는 것을 뭐라고 해? 파동. 파동이라고 하지. 자, 파동이 처음 만들어지는 곳을 뭐라고 하지? 파원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우리는 내질이라고 한다.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까지 또는 골까지의 수직 거리를 뭐라고 한다? 진폭. 진폭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웃한 마루 혹은 이웃한 골과 골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해? 파장. 파장이라고 해? 파장이라고 한다. 매질의 한 점이 이래 동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뭐라고 해? 주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우리는 뭐라고 해? 진동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주기와 진동수는 서로 어떻다? 진동수와 주기는 서로 역수관계이다 라는 거. 요거 하나만 잘 외워두면 여기는 끝났어. 이거 하나만, 이 정의 하나만 외워두면 여기서는 웬만한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다. 네. 자, 오른쪽에 보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우리 오래된 속담이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맞다라는 거지. 낮에 보면 네. 여기는 덥고 위에는 찬 공기라고 하면 빛이 어디로 가냐면 온도가 소리가 낮은 쪽으로 굴절이 일어나게 돼.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빛 굴절했었던 거 기억나? 빛이 왜 굴절한다고 했지? 빛이요? 빛에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속력이 달라진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 굴절이 일어난다라고 했지. 빛도 뭐라고 했어? 파동이야. 파동. 소리도 파동이야. 음파.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되냐면 내질인 공기의 온도가 달라지면 어디로 가냐면 찬 쪽으로 이 소리가 진동을 할 거야. 그러니까 낮에는 어디야? 위쪽이 좀 차거든. 그러니까 위쪽으로. 그럼 누가 들어? 새가 듣지. 밤에는 위에가 덥고 밑에가 차. 그래서 어디로? 이쪽 방향으로 소리가 휘기 때문에 쥐가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했었던 그 속담도 뭐가 되는 거야?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져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소리 음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물체의 진동이 공기와 같은 매질을 통해서 우리 귀에 전달되는 파동을 우리는 소리 음파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떤 물체의 진동이 우리 귀까지 오는 것을 소리라고 하고 음파라고 얘기를 할 건데, 얘가 뭔가 매질이 있어야 어떻게 돼? 우리 귀까지 전달이 될 건데, 여기 공기와 같은 매질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아까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아까 귀 대고 여기 똑똑똑 했다라고 했지. 고체도 있고 물속에서도 소리는 나는데 정확하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고체, 액체, 기체 다 매질이 될 수가 있는데 대부분 뭐라고 해서 기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매질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파동이 어떻게 돼? 전달이 될 건데, 우주 공간과 같이 매질이 없는 진공 상태에서는 소리가 전달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둬야 돼. 매질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소리의 매질은 주로 공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물체의 진동이, 자, 여기 선생님이 말하는 이 진동이 이 매질을 통해서 너 지금 귀까지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면 겉에 뭐 있어? 여기 웨이도가, 여기 귓바퀴가 있고 여기 웨이도가 있고 그 안에 고막이 있어. 고막을 이렇게 진동을 시킬 거야. 근데 그 고막을 진동을 시키면 이게 소리가 너무 작아. 그러니까 거기 안쪽에 귓속뼈가 있어. 귓속뼈가 그 소리를 증폭을 시켜서 우리 뇌로 전달이 될 겁니다. 그 전에 달팽이관도 들러.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거 한번 나중에 배울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소리 음파를 얘기를 했었을 때 여기 소리의 3요소 봅시다. 소리의 특징을 나타내는 소리의 3요소 하면 소리의 크기, 소리의 높낮이, 그리고 음색을 소리의 3요소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소리의 세기는 진폭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줘요. 큰 소리가 난다라는 것은 진폭이 커. 자, 진폭이 뭐라고 했니 아까? 소리의 진폭이 그 뭐의 중심? 진동의 중심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어디까지? 마루나 마루. 골. 그림 좀 그런데 여기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마루까지,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어디 골까지의 이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했어? 진폭이 있어. 그러면 자, 이런 진폭과 이런 진폭의 파동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진폭이 크고 여기 진폭이 작지. 네. 그러면 진폭이 크다? 큰 소리. 네. 얘는 작다. 작은 소리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물체의 진동이 크다? 진폭이 커. 큰 소리. 자, 그래서 우리는 악기를 두드리는 세기를 다르게 해서 소리의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진폭이 커, 진폭이 작다라는 거. 그 다음 소리의 높낮이 봅시다. 자, 소리의 3요소 두 번째, 소리의 높낮이. 자, 소리의 높낮이는 진동수와 관계가 있다. 진동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높은 소리 낮은 소리가 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높은 소리가 날 때 진동수가, 자, 높은 소리야. 높은 소리는 진동수가 많을 때, 낮은 소리는 진동수가 작을 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진동이 많이 되면 높은 소리가 나고 진동이 덜 되면 낮은 소리가 나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아까 그래서 현악기가 뭐니? 줄로 된 게 현악기지. 이게 현악기잖아. 얘가 진동되는 횟수에 따라서 소리가 높게 난다라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높게 될 거야. 이런 소리가 나면 얘가 가운데 코드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 높아져. 더 높은 소리가 난다고. 왜? 이게 진동하는 이 길이가 어떻게 돼? 짧아지니까 더 높은, 소리가 예쁘게 안 나. 더 높은 소리가 난다는. 진동수가 많으면 높은 소리, 진동수가 적으면 낮은 소리가 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굵기가 다른 거 알아? 네. 굵은 애랑 얇은 애랑 누가 많이 똑같은 수로 튕기면 누가 더 많이 진동이 될까? 마지막. 얇은 애가 더 많이 진동이 되겠지. 어때? 얇은 줄이 더 높은 음이 나게 된다. 왜? 진동이 더 많이 되니까. 자, 그런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
관악기도 마찬가지야. 관악기가 뭐니? 관악기. 부는 걸. 피리, 홀은 뭐 이런 트럼펫, 뭐 트롬본, 뭐 색스폰 다 뭐가 돼? 관악기지. 관악기도 마찬가지로 그 입으로 불어서 소리를 내는 그 관악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일어나냐면 그 진동하는 횟수에 따라서 높은 소리가 나고 하는 것들. 그래서 아까 이거 가져온 게 이거야. 여기가 얼마만큼 불었었을 때 요 길이가 달라지게 되면 이 높낮이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나면 얘를 따라 볼 거야. 이렇게 따라. 낮은 소리가 나지. 왜 그래? 여기 공기기둥이 크면 여기 공기기둥이 작으면 진동수가 많아지고 이 공기기둥이 커지면 진동이 덜 되기 때문에 여기 가득 차면 찰수록 높은 소리, 여기가 물이 적으면 낮은 소리가 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소리의 높낮이는 진동수와 관련이 있다. 진동이 많이 된다. 높은 소리. 진동이 덜 된다. 낮은 소리. 그래서 요거 아까 보여줬었지. 요거를 진동이 많이 되느냐 따해서 얘는 낮은 소리. 이게 높은 소리. 이게 진동수와 소리의 높낮이는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뭐 코드 잡고 하더구만. 그 왜 그래? 악기의 진동수를 조절해서 높낮이를 조절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소리의 3요소. 음색이 있습니다. 음색은 파형과 연관이 있다. 파동의 형태와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세기와 높낮이의 음을 내더라도 악기에 따라 소리의 파형이 다르기 때문에 즉 피아노로 도를 치는 거랑 그 다음에 기타로 도를 치는 거랑 피리로 도를 치는 거랑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파동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달린다. 즉 음색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보면 이거야. 피아노 소리와 오보에 소리를 보면 어때? 이 파동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이게 왜 그래? 파동의 형태가 다르면 얘가 뭐를 알 수가 있어? 악기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여기 벽 뒤에 숨어가지고 벽 뒤에 숨어서 유나가 지우야 하고 불러. 네. 그리고 내가 숨어서 지우야 하고 부를 거라고. 그러면 바로 선생님이 부른 거랑 유나가 부른 거랑 구분할 수 있지. 네. 왜? 파형이 다르기 때문에, 음색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누가 부르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소리의 세기를 나타낸다라고 하면 이렇게 진폭이 크고 이 진폭이 작지 큰 소리, 작은 소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진동수가 많지. 얘는 진동이 수가 적지. 진동수가 많다. 높은 소리, 진동수가 적다. 낮은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악기마다 파동의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악기마다 다 다르게 소리가 나게 된다라는 거. 자, 소리의 3요소, 소리의 세기. 소리의 뭐라고 했지? 높낮이 그리고 음색이 소리의 3요소가 될 겁니다. 자, 진폭이 크다라고 하면 큰 소리가 날 거고 진폭이 작다? 작은 소리가 나게 될 겁니다. 높은 소리가 난다라고 하면 진동수가 클수록 높은 소리가 날 거고 진동수가 작으면 낮은 소리가 날 겁니다. 그 다음 악기마다 뭐가 돼? 음색이 파동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음색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다음번에 이제 탐구해 보면 이게 실제적으로 소리의 진폭이나 진동수나 그 파형을 탐구하는 탐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스마트 기기에 마이크를 켜고 소리 분석 앱을 실행을 해서 칼림바 그 있지, 그 칼림바가 이거지, 뭐 하나 땅 튕기면 되는 그 기구, 악기
그거 초등학교 때 다 하나씩 했을 거라고. 그 칼림바 가지고서 약하게 튕기고 세게 튕기고 혹은 건반 2개 이런 식으로 낮은 음, 높은 음 한번 측정을 해볼 거야. 그 다음에 칼림바와 리코더를 같은 음을 한번 내보고서 이 파동의 모습을 관찰을 할 건데, 자, 금방 배운 것처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소리 분석 프로그램이야. 여기 말을 하면 얘가 하게. 자, 여기서 한번 쳐볼게. 선생님이 얘를 쳐볼게. 어때? 진폭이 크다. 작은 소리는 이거랑 소리가 클수록 진폭이 커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낮은 소리 볼까? 이런 식으로 높낮이에 따라서 뭐도 달라? 진동수가 달라지는 거 볼 수가 있겠고, 이게 들리나? 진동수가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거. 자, 파형도 한번 볼까? 파형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 탐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는데, 약하게 튕길 때보다 세게 튕길 때 파동의 진폭이 크다. 진폭이 크면 소리가 크고 진폭이 작으면 소리는 작다라고 했으니까 맞을 거야. 약하게 튕길 때, 세게 튕길 때 어때? 이때 진폭이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칼림바 건반을 같은 세기로 튕겨. 자, 같은 세기입니다. 낮은 음보다 높은 음일 때 진동수가 더 크다? 진동수는 뭐야? 소리의 높낮이와 관계가 있다. 높다? 진동수가 많다. 진동수가 크다. 낮다? 진동수가 어때? 적다. 자, 그러면 높은 음일 때 진동수가 크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 칼림바 소리와 리코더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까닭은 뭐니? 파동의 형태가 다르다. 맞네. 자, 그러면 그림 가와 나는 칼림바와 리코더의 소리의 파형을 나타낸 것. 세로축의 위치, 그 다음 가로축의 시간은 모두 같다라는 겁니다. 가로축의 시간 같고 위치도 같다라고 했었을 때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면 소리의 세기는 같다라고 했는데, 소리의 세기는 뭐와 같다라고 했지? 진폭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했지. 얘의 진폭은 얼마니? 여기야, 한 칸이야. 얘는 진폭이 얼마니? 3칸, 2칸이야. 2칸. 그렇지? 진폭이 다르지. 그러면 소리가 누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소리의 크기는 나가 더 크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틀렸어. 소리의 높낮이는 같다라고 했어. 높낮이는 뭐를 나타낸다라고 했지? 진동수라고 했잖아. 진동수. 그러면 진동수가 같은지 보자라는 거야. 진동수. 진동수 어떻게 돼? 여기까지를 보면 되겠지. 여기까지 보면. 맞아? 진동수가 같잖아. 니은인가? 주기가 같아. 주기가 같기 때문에 진동수도 같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소리의 높낮이는 같다라고. 음색은 다르지 않아요. 지금 파형이 얘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는데 얘는 뾰족. 얘는 뾰족이고 얘는 뾰족이잖아. 파형이 다르지. 그러니까 여기 음색은 다르다라고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리와 위치 그래프하고 시간과 위치 그래프를 나타냈었을 때, 지금 거리와 위치에서 여기를 뭐라고 했지? 여기를 뭐라고 해? 여기를 뭐라고 해? 이 점을 마루라고 해. 그러면 마루와 마루 사이에 이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라고 했습니까?
파장이라고 했어. 이게 파장이야. 자, 그 다음에 시간과 위치야. 시간과 위치에서 여기 마루와 마루까지의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라고 했어? 이 시간을 여기 시간이니까 여기를 주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맞아? 마루에서 마루까지 걸리는 시간, 골에서 골까지 걸리는 시간, 얘를 우리는 주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파동의 파장과 주기를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니까 여기는 1m의 반이니까 0.5m가 되겠지. 0.5m에서 2.5m니까 얼마가 되겠어? 이 파장의 길이는 2m가 되겠다라는 거. 그 다음 여기 오른쪽 나에서 자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1초에 여기 1초, 2초라고 했으니까 여기 0.5초가 되겠지. 0.5초에서 2.5초까지의 시간이니까 이 주기는 몇 초가 되겠어? 2초가 되겠다라는 것. 그러면 자 파장이 2m, 주기가 2초. 그러면 진동수 구하라고 하면 진동수 헤르츠는 뭐라고 했어? 주기가 얼마라고? 2초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이니까 얼마야? 0.5 헤르츠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맞아? 자, 그렇게 구하면 될 거야. 그러면 연습 문제 1번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 파장이 얼마야? 파장. 파상이요? 응. 4예요. 파장? 네. 파장이 뭐라고 했지? 응. 어,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했지? 네. 근데 거리 알 수 있나? 여기는 시간과 위치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거리 알 수 있을까? 아니요. 알 수 없네? 파장 알 수 있어?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 여기 골에서 골까지 자꾸 골이래.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가 이게 파장이라고 했어. 이게 파장. 그런데 지금 얘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시간과 위치 그래프지. 그러면 지금 마루에서 마루까지 지금 여기 나타내는 게 뭐야? 주기야, 주기. 주기가 얼마? 4초라는 것은 여기는 알 수가 있는데 파장은 모르지. 여기 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거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 파장이 4m? 이거 모른다고. 옳지 않은 것 고르니까 2번 이렇게 고르면 될 거야. 옳지 않은 거. 그치? 네. 뭐 나머지 것들도 맞냐라는 거지. 나머지 거. 자, 나머지 거 맞는지 보자. 파동의 진폭은 2m이다라고 했는데 진폭이 뭐라고 했어?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어디까지? 골까지 얼마야? 이기 얼마야? 2m. 맞네? 네. 얘는 맞는 내용이 될 거고. 파동의 주기는 4초.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4초 맞네. 주기 4초. 진동수는 뭐라고 했어?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4분의 1이 되겠지. 그러니까 얼마야? 0.25 헤르츠. 맞네? 파동은 4초에 한 번 진동한다? 네, 맞아요. 맞지?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2번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가 무조건 나올 거야. 학교 시험 문제. 그 다음 파형 분석하기야. 이건 쉬워. 파형은. 그나마 파형은 쉽다라는 거. 여기 보니까 시간과 위치 그래프에서 주기를 통해서 진동수를 비교할 수 있고 진폭을 통해서 소리의 세기를 비교할 수 있고 파형을 비교하면 뭘 할 수 있어? 음색을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봅시다. 여러 가지 소리의 파형을 나타내고 빨간색 가, 나는 파란색, 다는 분홍색이네. 가장 높은 소리와 가장 작은 소리, 높은 소리라고 얘기를 하면 진동수가 많아야 된다라고 했어. 진동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했어. 그러면 진동이 제일 많은 애 봅시다. 얘와 얘 사이 거리. 얘와 얘. 그리고 얘와 얘야. 진동수가 제일 많은 게 얘네. 누구?
나. 진동수가 제일 많으니까 나가 높은 소리가 나겠지. 그다음 가장 작은 소리. 소리가 작은 건 뭐라고 관계가 있다고 해서? 크기. 그 뭐라고요? 뭔 크기? 진폭. 진폭의 크기와 연관이 있으니까. 진폭이 누가 제일 크니? 가장 작은 소리. 진폭이 누가 제일 작니? 가예요. 가가 진폭이 제일 작지. 맞아? 가가 진폭이 제일 작다. 자, 연습 문제 풀어봅시다. 여러 가지 소형의 파형을 나타낸 거고 세로축의 위치 간격, 가로축의 시간 간격 다 가나다라가 다 같다라고 했었을 때 소리의 높낮이가 가장 낮은 소리야. 높낮이는 뭐와 관계가 있다? 진동수라고 얘기를 했지. 진동수. 그러면 진동수를 보면 자, 뭐를 보면 될까? 그 진폭. 여기가 얼마나 가깝냐라고 보면 될 거야. 아, 얘를 그러면 얘는 지금 두 칸이 안 되지. 얘는 두 칸 정도 되고 얘는 얘는 한 칸 좀 넘는 것 같아. 한 칸. 얘는 두 칸이 넘지. 네. 얘 이렇게 봐도 돼. 여기 밑에 보기가 위에 보기가 힘들면 여기 두 칸이 넘지. 얘는 몇 칸이냐? 두 칸이 안 되지 얘도. 네. 그러니까 얘가 진동수가 적지. 적다? 낮은 소리가 될 거야. 가장 낮은 소리는 뭐가 되겠어? 라가 되겠고 소리의 세기가 가장 작은 소리의 세기는 진폭과 연관이 있다, 관련이 있다. 진폭이 가장 작은 애 누가 되겠어? 진폭. 가예요. 한 칸, 두 칸, 세 칸, 두 칸. 가가 가장 작으니까 소리의 소리가 가장 작은. 됐어? 이렇게 라, 가 이렇게 쓰면 될 거고 순서대로 쓰라 했으니까 이거 두 개만 적으면 돼. 유나요? 맞아? 그냥 처음부터 다 순서대로 얘는 조금 이렇게 답이 이거야. 정답은. 나머지 거 뒤에 거 안 적어도 돼. 그냥 뭔 얘기인지 알지? 자, 그다음 소리의 3요소 중 나와 다의 두 파동이 서로 같은 것. 자, 지금 나와 다 한번 비교를 해볼 거야. 나하고 다를 서로 비교를 해보면 지금 뭐가 같니? 두 칸. 높낮이. 밑에 두 칸, 밑에 진동의 중심에서 뭐가 같아? 진폭이 같지. 진폭이 같다라고 하면 뭐가 같다라는 거야? 소리 크기. 진폭. 이 진폭이 크면 큰 소리고 진폭이 작으면 작은 소리라고 했으니까 소리의 크기가 일단 같다고. 소리의 3요소 크기. 소리의 크기. 저 높낮이라 썼는데요. 진폭이잖아. 진폭. 틀린 거죠. 아니 지금 얘가 선생님이 뭐가 같다고 했어. 얘가 이게 진동의 중심에서 네네. 마루까지 얘 거리를 뭐라고 해? 진폭이라고 했잖아. 네. 진폭이 같잖아. 얘도 네. 진폭이 같다라는 얘기는 소리의 크기. 크기가 같다고. 오. 아니 답은 크기하고 아니 소리의 색이 아 맞네. 소리의 색이 아 깜짝아. 소리의 색이 잘 썼. 큰 소리 작은 소리 색이 맞아? 세기가 같아. 왜? 진폭이 같으니까. 자, 진폭을 보고서 진폭이 같으니까 소리의 세기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같지? 높낮이. 주기가 같지. 주기 이거. 그 다음 주기. 네. 주기가 같아. 주기가 같으면 뭐가 같다? 높낮이. 와우. 높낮이. 자, 다는 진폭도 같고 주기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소리의 세기도 같고 소리의 높낮이도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